FM의 모범방송 온세미로. 온세미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혹은 당연시 받아들이는 현상들을 비전문가들이 날 것 그대로 파헤쳐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부터는 여성을 둘러싼 문화와 이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페미니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폴레이고요. PD님 패널 세 분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프로입니다. 김꾼입니다. 네, 쪼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뭉친 것 같아요. 네. 지난주가 또 추석 명절이었고 잘 보내시고 오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페미니즘 역사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 코너부터 좀 야심차게 그 토크멘터리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있어서 페미니즘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한 그런 배경들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루소라고 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중학교. 네. 네. 누구죠? 루소 소 중에 한 분인가요? 사상가. 프랑스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이죠. 네. 아마 그 사회 사회계양론? 그렇죠. 역시 진구님이 공부를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사회계양론이 뭐죠? 제가 잘 모르지만 계약에 의해서 천부적으로 받은 어떤 권력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계약과 계약을 통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인간이 한 인간으로 선다. 그런 거 기초에 의한 것이 이제 사회계약론 아닐까요? 맞아요. 네. 중학교 교과서에 네. 나옵니다. 그런 것 네, 네. 떠올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이제 그 중세에서 근대로 이렇게 전환하면서 어떤 평등 사상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그런 쪽에서 어떤 인간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천부인권을 가졌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생각은 남녀가 동등하게 그렇게 여겨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좀 배경을 쪼꼬님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 일단은 사회계약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일단 신 중심의 세계였다가 네. 이제 인간 중심의 세계로 넘어오는 그런 시대였죠. 그때 그 사상을 확립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사회계약론이 뭐 홉스도 있고 로크도 네. 있고 이제 우리가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많이 보긴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전에는 신의 중심이었다가 이제 누구나 권리를 가진 인간이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계약을 맺음으로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시민은 누구인가? 이때 보면 아까 폴레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녀 동등하게 이런 시민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당시 부르주아 남성 백인들이 시민이 되어서 그들끼리의 계약을 했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인물들을 조금 살펴보면 아마 이제 하는데요. 네. 당시에는 그런 문제를 짚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네.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근대로 넘어올 때 이 사회계약론이 사실 가부장제를 계승한 계약론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캐롤 페이트만이라고 해서요. 네. 은폐된 성적 계약. 그러니까 이 사회계약론을 막 토파봤어요. 뭐 로크부터 해가지고 홉스, 뭐 루소 이런 사람들의 사회계약론을 막 분석해서 알고 보면 이 안에 은폐된 성적 계약이 있다. 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그 당시 페미니즘 사상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이야기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이제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 여성, 어린이, 노약자, 노예는 될 수 없다. 그런데 노예나 뭐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아예 권리가 주어지지 않지만 여성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특권을 주는 척하면서 남성에게 편입되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가 남성에게 편입되면, 그러니까 너한테도 권리가 있어. 그런데 이 권리는 네가 이 남편에게
편입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그 계약론에 다 숨겨진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어머니거나 자녀이거나 딸이거나 이렇게 가족이 됐을 때만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노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특권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없었으니까. 근데 여성들은 마치 특권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주체적인 시민권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남성에게 종속되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계약론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예를 좀 들어서 그거를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은 서로 살고 있는데 저 여자는 하나의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노예 입장에서 보기에는 부럽죠. 그러나 실상은 그 여자의 그 디디고 있는 집안이라는 건 남자예요. 그 남자가 사라질 때 그 여자의 그 집안도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그냥 살아갈 때는 저 사람은 그냥 하나의 시민처럼 얼뜻 보이지만 자기 집안은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왔다.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 생각이 났던 게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런데 개는 집에서 항상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개는 참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갇혀 있고 또 목줄이 매어 있고 그렇지만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욕도 잘 시켜주고 그렇죠. 밥도 잘 먹여주니까 참 좋은 곳에서 살고 있구나. 개팔자 상팔자다 이러면서 그렇게 느껴지는 좀 약간 네. 좀 생각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정권을 이제 알아보겠지만 결국은 노예들에게 먼저 줬죠. 네. 여성들보다 네. 이제 남성 노예가 인간이다라는 게 인식되어지고 그 다음 이제 여성의 참정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리로 네. 되는 거죠. 네. 뭐가 개라고 이렇게 비유하기는 어렵지만 죄송하지만 네. 비유가 적절했는지는 그 청취자님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어쨌든 프랑스 혁명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도 이제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좀 어쨌든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짚어볼 만한 그런 인물들이 있으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구주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페미니즘 이야기할 때 보통 거의 처음에 등장하는 여성인데 이 여성이 처음으로 인권, 당시에 그 인권이라는 것이 남자의 인권이지 여자의 인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인권에 할 때 그 인이 여자가 빠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네. 그런 그 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민이라는 그 어떤 권리, 시민의 권리를 올랭푸드 구주가 이제 여성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고. 그런데 여성이 포함될 줄로 당연히 생각했어요. 네, 이 네, 사람은. 네. 근데 실제로 인권선이 나올 때 빠져버린 거예요, 여자가. 거기에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인권선언과 똑같은 문맥에 인권의 여권을 넣어서 네.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거를 이분이 직접 작성하셨겠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그 단두대에서 또 이렇게 이슬로 사라졌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저희 네. 이제 네. 페미니즘계의 굉장히 오래된 데모이자 네. 시조새 같은 개념이신데요. 그렇죠. 이분이 그 여성이 사형대에 오를 권리가 있으면 네. 당연히 의정 연설 연단 위에 오를 권리도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단두대에서 네. 목숨을 잃는 사건이었죠. 뭐 이제 그 여권 선언 때문에 죽었는지 그거는 그 당시 이제 왕정파 몰락 그 구주가 왕정파 쪽에 속했어요. 네. 그때 무슨 지롱두파 제가 역사를 잘 몰라서 모르는데 그 파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이 새로 올라오는 이 세력이 tuk청하면서 그 유명한 여왕과 함께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는 거죠. 그 여왕이랑 같이 죽었네요. 그렇죠. 그 여권을 위해서 싸워서 죽은 것은 아니고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그 파가 왕당파 쪽에 속했기 때문에 죽었지만 하여튼 신랄하게 정말 여권을 신장하려고 애를 썼고 진짜 싸웠죠. 그리고 굉장히 의식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하죠.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제1세대 페미니즘 혹은 이제 자유주의 페미니즘이라고도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때 이제 참정권 운동으로 또 이름을 좀 남긴 분이 또 한 분 더 계시다고 합니다. 네, 위베르틴 오클레르. 이름이 참 길어요. 이분은 이제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5번째 딸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1848년도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주장한 것 중에서 하나가 참정권이에요. 여성의 참정권. 네. 간단하죠. 요즘 뭐 우리에게 의무는 있는데 권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처럼 우리가 제일 부당하게 느끼는 게 돈은 내는데 세금에 대한 혜택은 받지 못한다. 네. 이거를 이야기한 분이 바로 이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성으로 세금도 다 내고 노동도 하고 하는데 그만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안 내겠다. 뭐 이런 운동도 하시고 특별히 당시에는 되게 이 온건적인 페미니즘이 있었는데 그들과 또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죠. 안 좋아서 훨씬 급진적인 주장을. 그래서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공격적인 정책을 가지고 또 여성 의원도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네네. 신문사도 만들어서 또 자기의 논평으로 그 여성의 인권, 참정권 등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 여성권리협회를 세워서 거기에 표어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때 표어가 뭐냐면 권리 없이 의무 없고 의무 없이 권리 없다. 최근에 이제 페미니즘에서 많이 주장하는 그 표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1800년대에 이분이 주장했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 내용을 또 보니까 아주 요즘에 너무 진짜 요즘보다도 조금 더 앞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멋진 분이세요. 보니까 기혼이거나 미혼이거나 관계없이 여성도 남성과 같은 조건으로 민권과 정치권을 가질 것. 이거랑 이혼제도 재제정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게 같은 도덕률을 적용하는 거. 이거 진짜 저는 되게 이게 지금도 이게 보니까 굉장히 안 되는 게 기울어져 많잖아요. 있죠.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뭐 여성이 뭐 하면 뭐 잘못됐어도 왜 그렇게 눈 뭐 흘겼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좀 요즘 미투들을 보면서 미투에 반항하는 댓글들을 보면 그런 어이없는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아직까지 또 그런 인식들이 변함이 없는데 당시에는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좀 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있는데 뭐 노동이라든가 여성 노동에 대한 부분 그래서 뭐 가사 활동에 대한 어떤 보장들 그리고 뭐 나가서 직장 생활할 수 있게끔 그에 대한 또 보장들 또 결혼을 하고 나서 재산을 분리하자 남편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페미니즘 의제를 이분께 많이 빌려온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때 이런 주장들을 하셨죠. 참 멋있는 분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을 좀 읽어보면서 생각된 게 뭐였냐면 당시에 이 온건주의적인 성향의 페미니즘이 하지 못했던 혹은 이 결탁했던 부분들을 넘어서고자 강건하게 좀 나가긴 했지만 당시에 그게 되게 필요한 어떤 이 강건적인 모습이 아니었을까. 강경파. 그런 생각이. 강경파가 결국은 뭘 만들었지 온건파가 만든 건 없어요. 페미니즘 역사에서 여기서 무슨 참정권 운동을 한다 그럴 때 영국 같은 데도 봐도 맨날 경찰서 잡혀 들어가고 가서 뭐 유리창 가서 깨고 그러면서 참정권 따냈지 그냥 뭐 온건하게 참정권 주세요. 그래서 따낸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혁명과 개혁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개혁은 뭐 점진적인 거라고 치더라도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인권이 한 단계 올라갈 때 항상 혁명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고전적으로 체계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혁명만이 사실은 그 방법인데 뭐 남녀 평등을 이뤄낼 수 있는데 우리 어떻게 혁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뭐 최근에 뭐 2, 3년 사이의 움직임도 혁명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인물을 좀 딱 두 인물만 살펴봤는데 혹시 한 분만 더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짐꾼님이 올려주신 자료 중에 잔 드로잉인가요? 잔 드로잉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도 굉장히 급진적인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정치 활동 그렇죠. 오클레르보다 더 먼저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좀 특징이 여성의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 노동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모성이라는 건 여성의 의무가 아니고 사회적 노동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이것을 같이 해야 된다. 재생산하는 사회적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하셨죠. 네.
저희가 지금 올랭푸드 굿즈랑 그다음에 장 드로잉이랑 오클레르 이렇게 세 분을 살펴봤어요. 사실 이름조차 생소하고 좀 발음하기도 어렵긴 하지만 이제 조금 알게 되니까 약간 정말 저희가 왜 지금까지 몰랐나 할 정도로 예,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예, 해주신 것 같고 자 그래서 토크멘터리 페미니즘을 통해서 앞으로는 좀 우리한테 되새겨보고자 하는 그런 인물들을 한 분씩 짚어보고자 하고요. 혹시 이제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좀 여기서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 그 학동지 FM 유튜브 그 채널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이 제가 남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다, 막 이런 거. 우리 한 번 다 들으시잖아요? 네네. 네, 다 한 번씩 남겨주시고. 알겠습니다. 남겨주세요. 남겨주시고. 네.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코너로 또 준비한 거가 뭐가 있냐면은 페미니즘 용어 타파. 그래서 사실 페미니즘 하면은 조금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만 접근하면은 평생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하고, 이번 순서에는, 퀴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퀴어라는 말도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성소수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꾸님이 어떻게 좀 관심을 갖게 됐는지, 네. 저는 퀴어라는 걸 잘 모르고, 전혀 감정적으로도 잘 모르는데, 저는 이제 목사인데, 제가 직업이. 네. 이제 기독교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을 너무 저열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너무 꼴이 좀 보기 싫었고, 소수자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강자들의 그 당당한 모습이 너무나 보기 싫은 모습이고 해서, 원래 제가 활동하는 그런 스타일의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집에서 책이나 보는 거 좋아하지 어디 나가서 뭘 하고 그런 건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뭔가를 할 수 없지만, 하도 기독교가 이 성소수자를 애먹게 하니까 가서 좀 화가 나는데 가서 좀 기독교인 입장에서 반대에 서서 기독교는 다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어떻게 알리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힘을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지지하고 연대하고 싶으신 거죠? 저는 근데 연대를 한다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사실은.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알아봤어요. 이제 네. 알아본다는 게 제가 많이 책을 한두 권 정도 그냥 읽어봤고, 그 젠더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그 큐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좀 최근에 그렇게 했습니다. 큐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다, 약간 괴상한 네.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계속 그냥 쓰게 됐는데, 그 큐어를 이제 보통 성소수자? 네. 그렇게들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성소수자. 네. 그 성소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 그런 거나 좀 한번 오늘 하고, 차근차근 큐어 문제는 한 챕터씩,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또 굉장히 가지고 있어야 될 정보들도 좀 있거든요. 많은 정보를 알면은 훨씬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네, 저희가 몰라서 더 좀 불편해하는 지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혹시 나중에 되면은 또 초청을 해서 한 번쯤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고, 네.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된다면. 저는 사실은 이런 거 잘 몰랐는데 게이 있잖아요, 게이들. 저는 게이들을 굉장히 약간 그냥 전면적으로 약간 싫더라고요. 그 네. 목소리 자체가 네. 약간 여성스러우면서 그런데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네. 이게 저는 그냥 싫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게이 관련된 것들을 여러 번 들으면서 그 목소리가 굉장히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네. 진짜 이거 제가 그래서 놀랐어요. 이게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한 반성, 내 목소리가 남자답다라든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참 이상한 거구나. 뭐 일종의 그 젠더 트러블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딱 고정됐다는 것 자체가 이 기형적인 거지, 그런 걸 좀 이렇게 폭넓게, 구간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잡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거기 굉장히 좋은 점이 많구나.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알아갈수록 좀 가까워진다. 네, 아무튼 저희가 너무 몰라가지고 지금 하나씩 알아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까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뭐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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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BT, 뭐 QAI, 뭐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거나 좀 한번 네, 성소수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를 포함하고 그렇죠. 있는지 되게 다양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 정도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뭐 아주 깊이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LGBT 할 때 L은 레즈비언, 네. 그다음에 G가 게이고, 네, B, B가 바이섹슈얼, 네, T, T가 트랜스섹슈얼, 트랜스젠더, 트랜스섹슈얼이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성 변환, 네, 그렇게 이게 남자에서 여자 뭐 네. 이걸 FTM이라 그러면은 female to male 그래가지고 네. 여자에서 남자로 이렇게 성 전환한다든가 이렇게 M to F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그 트랜스섹슈얼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거기다 더해가지고 QIA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붙이기도 AIQ,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A가 이제 questionable, 이게 Q죠. 네, Q가 questionable. 잘 모르겠는 거죠. 이게 자기 정체성이 그렇죠.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I, 네. I는 이제 intersexual, 네. 그 양성이 다 있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A. A가 asexual, 무성애자. 무성애자. 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스펙트럼이 넓어서 이것도 그냥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가 이런 거고, 네. 미국의 한 뭐 학회 자료 이런 걸 보면 너무 많아서 이제 뭐 염색체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게 넓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많은 정체성들을 단 두 개로 분류해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폭력적인 거죠. 네. 아무튼 오늘은 간단하게 성소수자 의미? 네. 그거를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이슈가 되고 또 저희가 좀 깊이 있게 다뤄봐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살펴보면 어떨까 싶고, 네. 오늘 첫날이니까. 네, 오늘 뭐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네. 길게 보고 차근차근 조금씩 그렇게 그냥 공부하는 느낌으로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이름 하나씩 들으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만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네. 아주 뭐 깊이 있는 대화도 막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처럼. 네, 그거는 오늘 깊이가 좀 있진 않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기대를 하셨던 분들한테 조금 이제 죄송하긴 한데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혹시 책 이거 두 권을 갖다 소개하고 혹시 들으실 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같이 책 봐도 중심으로 좋을 것 한다. 같으니까요. 네. 그런 의미로 그러면 책을 한번, 페미니즘 입문서로는 페미니즘 교차하는 관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로즈마리 퍼트넘 통 이라는 사람인데 네, 저희가 뭐 책을 꼭 강매하는 게 아니고요. 뭐 그거를 제가 이제 강매할 이유도 없고. 네, 저 진구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사셨대요. 앞으로 이거를 갖다 조금씩 읽어서 공부를 한다. 그런 정리해 주신다고. 네. 그런 느낌으로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 또 그 큐어 관련해서는 그 책 이름이 뭐죠? 저 책이? 이게 책은 아닌 것 같고요. 자료인데요. 네. 성소수자에 관한 12가지 질문. 네. 성소수자에 관한 12가지 질문이라는 그 자료에 12가지 파트가 있는데 우리가 한 파트씩 한번 짚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네, 체계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랑 같이 좀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그 두 자료를 함께 보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알듯 말듯한 개념들을 조금씩 채워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서로 다른 성이 한자리에 모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체가 다른 방송들과 좀 차이점이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다음 시간에가 더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학동지 FM 진행의 폴레였습니다. 네, 저는 쪼꼬였습니다. 김꾼입니다. 김프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